나의 심심함과 외로움을 달래기 위한 방송. 듣는 당신도 그랬으면 하는 방송. 목소리로 상상하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인다코입니다. 음악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의 플레이리스트를 채워드리러 돌아왔습니다. 제목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번에는 영국 밴드, 영국의 팝 음악, British Pop, 예, 잉글랜드 발음으로 British Pop, 예, 줄여서 한국에서 이제 브리팝이라고 많이 부르죠. 브리팝 밴드를 추천드리려고 왔습니다. 제가 이 락 음악, 밴드 음악을 접하면서 여러 가지 다양하게 들어왔는데 이 영국 쪽 음악이 한국인의 정서와 잘 맞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맞닿아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어떤 부분이냐면, 이게 되게 좀 오래되고 고전적인 얘기일 수도 있지만, 한국인 특유의 한이라는 정서가 있잖아요. 네, 한이라는 정서. 뭔가 이 한이라는 게 뭐 좀 거창한 표현일 수 있는데, 뭔가 약간의, 제가 느끼기에는 뭔가 서러움? 뭔가 삶의 고단함, 인생에서 느끼는 어떤 서러움들, 한 맺혔다고 표현하죠. 그런 정서가 저희는 또 일제 강점기를 거쳤으니까 그런 정서들이 좀 깔려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런 쪽은 뭔가 이렇게 신나는 음악은 아니죠. 뭔가 좀 곡조가 있다고 해야 되나? 사연이 있는 그런 좀 약간은 좀 과하게 얘기하면 좀 우울하거나 좀 되게 서정적이라고 얘기하는 예. 그런 그런 음악의 정서가 한국인의 어떤 DNA에 베이스에 좀 깊게 깔려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트로트도 그렇고 우리가 뭐 뽕끼라고 얘기하는 그 뽕이라는 정서도 뭐 뉴진스의 작곡가인 이호공 님이 만든 그 뽕이라는 앨범도 있지만 뭔가 한국인의 그런 뽕의 기운 어떤 그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뽕은 되게 신나면서도 뭔가 서글픈 느낌이 들잖아요. 그런 것처럼 좀 서두가 길었는데 영국 음악도 약간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근데 제 생각에는 그게 영국의 지리적인 이유, 섬나라인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그 특유의 그 날씨, 기후적인 측면의 영향도 큰 것 같아요. 제가 영국 런던이랑 스코틀랜드에 한번 가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저도 이제 영국 가기 전에 이미 뭐 브리팝이나 이런 걸 되게 좋아했었고, 그래서 영국에 대한 되게 기대가 컸거든요, 가기 전에. 대체 이런 음악을 하는 나라는 어떤 곳일까, 어떤 분위기일까, 이런 생각을 하고 갔는데, 정말 날씨가 흐리고, 비 오고, 그리고,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하늘이 되게 낮아요. 하늘과 구름이 되게 무척, 내 머리와 가깝다라는 느낌을, 받았고, 그래서, 이런 날씨에서는 밝은 곡을 쓰긴 정말 어렵겠구나. 이런 날씨에 오랫동안 지내다 보면, 뭔가 서글픈 곡조의 음악을 쓸 수밖에 없겠구나. 적어도 뭐 영국의 음악들이 좀 신나는 음악들이라고 해도 묘하게 멜랑콜리한 느낌이 있단 말이죠.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 뭐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제 밝은 곡들은 저기 이제 미국으로 가야죠. 샌프란시스코, LA 뭐 이런 쪽으로 이제 그쪽에서나 좀 기대해 볼 만한 그런 음악들인 것 같고, 네, 영국은 확실히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오늘 준비한 브리티시 팝 밴드 음악 제 취향의 곡 위주로 추천을 하겠습니다. 물론 뭐 훨씬 더 유명한 밴드들이 있고 또 제가 잘 모르는 또 유명한 최신 밴드들이 있겠죠. 제가 나이가 나이인지라. 그리고 제가 참 아쉽게도 락음악뿐만 아니라 팝도 그렇죠. 이게 제가 무슨 얘기 하려고 그랬냐면, 이게 최신 곡들을 팔로우업을 좀 해야지, 뭐 당연하죠. 팔로우업을 해야지 아는데 제가 그걸 안 한 지가 꽤 오래됐어요. 실제로 연구 결과도 있대요. 나이 30살 이후부터는 본인이 듣던 노래, 익숙한 노래만 듣게 된다고. 그런 면이 있는데, 이게 새로운 곡들에 대해서 애써 들으려고 노력도 잘 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약간. 이렇게 점점 사람이 보수화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뭐라고 해야 될까요? 뭔가 궁금증과 호기심 같은 것들이 나이 들면서 확실히 줄어드는 것 같아요. 이게 저도 정확히 모르겠어요. 문화적인 이유에서인지 아니면 인간이란 종 자체가 갖고 있는 어떤 DNA와 나이 들어가는 노화의 과정 중에 자연스러운 것인지, 그건 잘 모르겠으나 아무튼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것들을 이제 꾸준히 팔로우하지는 않는 것 같고, 요는 제가 말씀드리는 밴드들이 굉장히 오래된 밴드라는 것.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밴드들이 유명한 밴드긴 한데, 물론 그 안에서도 유명한 명곡들이 많겠죠. 제가 뭐 다 언급드릴 수는 없고, 제 취향의 기준으로 해서 대부분을 골랐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개하는 순서가 어떤 순위를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먼저 첫 번째로, 저도 이 밴드의 세대이기도 하고, 저보다 더 나이대가 어린 분들도 이 밴드의 세대죠. 이 밴드가 꽤 길게 있고, 그리고 그나마 제가 소개해드릴 밴드 중에서는 최신 밴드긴 한데요. 이게 또 최신 밴드라고 얘기하기에는 또 약간 어폐가 있는 것 같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영국 밴드 하면 누가 생각나십니까? 여러분, BTS와 콜라보를 했던,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 팀인가요? 바로 콜드플레이입니다. 콜드플레이가 명곡이 되게 많죠. 저는 개인적으로 콜드플레이 음악은 거의 초창기 앨범밖에 안 듣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이제 뭐 거의 안 듣는다고 할 수 있고, 콜드플레이 음악을 그것도 거의 20대 때, 30대 초반 때 많이 들었던 것 같고, 아주 가끔 생각나면 뭐 한두 곡 정도 찾아서 듣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콜드플레이 음악은 제가 예전에 다른 에피소드에서 얼핏 지나가면서 말씀을 한번 드렸을 것 같아요. 2008년에 제가 호주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호주 브리즈번이라는 곳에 한 6개월간 체류를 했거든요. 이 콜드플레이 음악이 저희 그 시절과 좀 엮여 있습니다. 그때 추억들과 많이 엮여 있는 밴드라서 꽤나 저에게 의미 있는 팀이죠. 하지만 이제 나이가 드니까 또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렇게 자주 듣진 않는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고른 콜드플레이 곡은 세 곡인데요. 토크와 XNY 그리고 스피드 오브 사운드, 요 세 곡입니다. 토크, tal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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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다죠.
제가 지금 가물가물한데 이 앨범명이 XNY가 그죠? 앨범 자체 전체 제목은 XNY 앨범이고 XNY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저는 뭔가 남녀의 염색체 같은 느낌도 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을 표현한 그런 느낌도 좀 들기도 하고 그리고 이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이 XNY 앨범의 앨범 커버 앨범 표지 사진을 보면 뭔가 이렇게 모자이크처럼 색깔들이 들어간 이렇게 모자이크처럼 탁탁탁 이렇게 붙어져 있는 그런 느낌인데 이게 마치 그 XY 염색체 같은 그런 느낌이 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 XNY라는 앨범 안에 수록곡인 5번 트랙 토크와 6번 XNY, 7번 스피드 오브 사운드 이렇게 세 곡을 골랐습니다. 이 앨범에서 가장 유명한 곡은 4번 트랙인 Fix You죠. 그죠, 이 노래죠. 제일 유명합니다. 곡이 좋고 저도 좋아하는데 저의 뭔가 그 호주 때 저를 되게 호주 워킹을 하면서 되게 저에게 되게 좀 많이 마음에 와닿았던 음악이 제가 소개드린 요 세 곡인데 그 당시 2008년 그 당시에는 아직 MP3 플레이어의 음악을 담아서 들었던 그런 시절입니다. 예. 아마도 맞을 거예요. 예. 제가 이제 검색을 해봤는데 2008년부터 한국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아이폰이 첫 아이폰의 첫 모델이 나왔고 소위 이제 스마트폰이라는 시대가 시작이 되었죠. 그래서 2008년 그때까지는 이제 지금처럼 스마트폰에 이렇게 스트리밍 어플로 막 음악을 듣고 이런 시대가 아니었던 걸로 기억해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저는 이제 애플에서 나온 아이팟 클래식이라는 MP3 플레이어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게 아마 용량이 80GB인가 그렇게 됐을 거예요. 지금도 그렇고 지금은 뭐 1테라도 나오고 뭐 이렇게 하지만 지금으로 생각해도 꽤 큰 용량입니다. 80GB가. 그래서 이제 당시에는 그 또 더 어마어마했겠죠, 그죠? 정말 엄청나게 많은 곡을 담을 수 있는 그런 제품이었어요. 요 한 몇 년 전에 되게 이제 요즘에 복고 레트로 열풍이 불면서 그 사람들이 아이팟 클래식을 막 찾아서 막 사는 그런 분위기였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직 그 부산 집에 있습니다. 근데 이게 되게 오래되고 해서 뭔가 이제 배터리가 좀 오래돼서 이제 맛이 좀 갔는지 뭐 상태가 딱히 그렇게 좋진 않아요. 내가 뭐 억지로 고쳐서 쓰고 싶은 생각은 없어서 그냥 잘 모셔다 두고 있습니다. 뭐 여튼 뭐 고작 그 2008년 한 6월부터인가 6월인가 7월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2009년 1월까지인가 한 6개월간의 이제 워킹 홀리데이 기간이었는데 그 짧은 6개월이지만 참 그 외국에서 긴 시간을 지낸다는 게 이 되게 이제 외로움, 고향에 대한 향수, 그리움, 그리고 제가 그때 20대 때니까 제가 이제 처음으로 이제 느껴보는 어떤 이방인의 기분이랄까요? 그런 것도 그때 막 느꼈던 것 같고 하여튼 그런 생소한 감정들을 되게 많이 위로해줬던 노래가 콜드플레이의 이 음악이었습니다. 그래서 참 놀랍게도 보통 이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누가 음악이 정말 어떤 다양한 문화 예술의 어떤 영역 중에 장르 중에서 음악에 가진 힘이 대단한 게 음악을 듣는 순간 그때 그 시절로 돌아가게끔 느끼게 해준다잖아요. 음악이 그것이 음악의 힘인데 저도 정말 어쩌다가 이렇게 이 현생을 살다 보면 그 호주에 있을 때 그 기억이 막 이렇게 가끔 막 이렇게 추억하게 될 때가 있어요. 그때 이제 이 음악을 딱 틀면 정말
놀랍게도 막 그 순간으로 몸이 싹 돌아가는 느낌 들면서 온몸에 소름이 싹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어, 그때 막 아침에 늦게 이렇게 나와서 영어 학원 수업을 듣기 위해서 혼자서 이렇게 사람 아무도 없는 버스 정류장까지 이렇게 막 근처 길을 막 걸어갔던 그런 기억. 그때 신었던 컨버스에서 나온 빨간색 컨버스 신발. 그리고 호주 친구가 저한테 예쁘다고 얘기해줬던 레귤러 핏의 리 청바지. 아, 리 청바지. 그리고 뭐 아까 말씀드린 아이팟 클래식 노래를 들으면서 걷던 풍경들, 나무들 사이로 비치는 햇살들, 파란 잔디밭들. 호주니까 그 자연 환경이 뭐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예. 전 세계 어느 나라랑 비교해봐도 그 자연 환경이나 이 친환경적인 그런 나라인데, 그죠. 그리고 철조망 펜스가 쳐져 있는 공터 같은 거 생각나고, 그리고 오후에 이렇게 약간 어둑어둑 좀 해지기 시작할 무렵에 이제 버스 타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옆에 봤더니 옆에 집 앞에 이렇게 그 잔디밭 같은 데가 있는데 거기 애기 혼자서 거기서 혼자서 막 놀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귀엽게 생겨가지고 제가 지나가면서 이제 쌩긋 웃어주니까 그 집에서 이제 엄마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애를 안으면서 저보고 이렇게 웃어주시더라고요. 예, 그 기억도 나고 그 애기 생각도 나고. 어이구 2008년이면 지금 15년 16년이 지났으니까 그 친구도 지금 뭐 거의 뭐 고등학생 이렇겠네요. 그 애기도. 시간이 빠릅니다. 네. 아무튼 이 토크의 경우에는 노래를 들어보시면 첫 가사가 Oh brother I can get through 하거든요. 예, 이게 이제 어떤 이제 뜻이냐면 oh 오 브라더 I can get through. 오 난 안 되겠어. 오 형제여 난 안 되겠어.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사를 듣고 제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오 정말 호주 와서 영어로 대화하는 거. 오 난 안 되겠어. 얼마나 이 영어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영어로 대하는 게 뭔가 벽에 막힌 기분이 딱 드니까 뭔가 이렇게 제 기분을 대변하는 그런 가사 같기도 하고, 이 가사를 이제 전반적인 내용을 보면 뭐 뒷부분 후렴에 뭐 Let's talk 하면서 Let's talk라는 말이 나거든요. 그래서 우린 대화가 필요해 뭐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 마지막에 이렇게 반복되는 부분이 뭔가 이렇게 제 마음을 대변해주는, 제발 얘기를 하고 싶어 막 이런 생각이 들겠고. 외국 가면 이 언어 문제 때문에 제일 이제 힘들잖아요. 언어라는 게 결국에는 소통하고 커뮤니케이션하고 내 생각과 의사를 표현하고 상대방의 생각과 의사와 마음들을 내가 이제 언어를 통해서 듣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것인데, 언어가 그런 이제 매개체죠. 근데 이게 잘 안 되니까 얼마나 갑갑하겠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이 노래는 워낙 뭐 멜로디도 좋고 멜로디도 워낙 좋아서 Oh brother I can get through. 그 멜로디가 참 생각이 나네요. 그리고 이 토크 다음에 XNY, 스피드 오브 사운드 이 세 개 트랙을 연속으로 쭉 이어지는 아주 요 라인, 이어지는 요 라인이 참 좋아했고 즐겨 들었는데, 이 스피드 오브 사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첫 인트로에서 소리가 하고 이제 작은 소리에서 싹 커진단 말이죠. 근데 이게 단순하게 생각해보면 그냥 음량이 이렇게 커지는 걸 수도 있는데, 이 소리의 크기가 작았다가 커지는 이게 어떤 이게 목소리로 상상하기입니다. 이미지적으로는 소리로 상상을 해보면 저기 멀리 있던 소리가 나는 어떤 물체가 멀리서 제 가까이로 이렇게 다가오는,
시간과 공간, 속도, 이런 어떤 물리적인 어떤 변화, 이게 딱 느껴지죠. 그래서 제목이 Speed of Sound, 이 사운드, 소리의 어떤 속도, 속력, 이런 뜻인데, 이 노래 제목을 되게 첫 인트로부터 이렇게 딱 표현해주는 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의도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되게 인상적이고, 그리고 저는 이제 아무래도 공돌이어서 그런지 이런 뭔가 물리적인 어떤 의미를 가진 제목에 되게 호기심이 많이 가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얼핏 듣고 있는데 참 콜드플레이는 어떤 반복되는 이제 멜로디, 어떤 반복되는 이 루프적인 이 멜로디들을 참 매력적으로 잘 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스피드 오브 사운드의 백미는 뒷부분에 이게 가성으로 부르는 부분이 참 저는 따라라라라라 따라따따라따, 이 뒷부분이 가성으로 부르는 이 멜로디 부분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스피드 오브 사운드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XNY를 제가 잠깐 놓치고 지나갔군요. XNY는 제가 이번에 이 XNY를 좀 조사를 하면서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저는 노래를 들을 때 멜로디보다 반대구나. 가사보다 멜로디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듣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사에 대해서 의미를 사실은 크게 두지를 않는데, 근데 이제 참 어쩌다 보니 이 팟캐스트를 하게 되면서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덕택에 가사 의미 같은 것도 찾아보고 하니까 또 조금씩 관심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XNI 가사를 제가 이제 찾아가지고 이걸 이제 구글 번역기로 이제 넣었거든요. 근데 가사가 이게 되게 어떤 시적이고 이제 은유적이고 의미들을 함축하고 있으니까 이걸 직역으로 때리니까 가사가 너무 웃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직역된 이 가사를 한글로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XNY가 어떤 내용이냐.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약한 손으로 싸우다 주의가 산만해짐. 이게 뭔 소리야. 그건 모두 계획의 일부야. 뭔가 고장났을 때, 그리고 당신은 그것을 고치려고 노력합니다. 수리하려고 어떤 식으로든 할 수 있다. 난 깊은 곳으로 뛰어들어 당신은 나의 가장 친한 친구가 됩니다. 당신을 사랑하고 싶은데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뭔가 고장난 걸 알아. 그리고 그걸 고치려고 노력 중이야. 수리하려고 어떻게든 할 수 있어. 너와 나는 해일 위에 떠 있다. 함께. 너와 나는 우주로 표류하고 있어. 그리고 노래를 부르며 너와 나는 해일 위에 떠 있다. 함께. 너와 나는 우주로 표류하고 있어. 너와 나는 해일 위에 떠 있다. 함께. 너와 나는 우주로 표류하고 있어. 그리고 노래를 부르며 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읽다 보니까 뭔 의미인지 확실히 좀 와닿죠. 예. 사랑에 대한 이야기 같기도 하고, 노래 제목이 XNY라는 게 남녀를 표현한 게 맞는 것 같기도 하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인상적인 게 가사가 고치려 노력하고 있어 이런 표현이 있는데 fix라는
단어를 썼는데 4번 트랙 Fix You도 있기도 하고 뭔가 이 앨범에서 그 콜드플레이가 고치다, 픽스라는 단어에 좀 꽂혀서 쓴 앨범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또 한편으로 들기도 하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XNI도 XNI는 참 이 인트로부터 너무 좋아요. 인트로부터 저희 참 불러드리고 싶은데 가성이라 Trying hard to speak and fighting with my weekend driven to distraction is all part of the plan when something is broken and you try to fix it trying to repair it any way you can. 이 인트로 부분이 참 멜로디가 좋아요. 그리고 뒤에 그리고 이제 후렴중에 You and me are floating on a tidal wave. 그 뒤에 기타 사운드가 삐리리루 삐리리루 Together 이러면서 가성으로 올려. 못 따라하겠네요. 예. 크리스 마틴 맞죠? 보컬 크리스 마틴 노래를 참 잘합니다. 네. 따라하기가 어렵네요. 예. 그래서 이 XNI까지 이 세 곡이 참 저희 호주 생활에 많은 위로를 해줬던 그런 곡이라 되게 의미가 있고 그래서 너무나 사랑하는 세 곡입니다. 콜드플레이 음악이야 다들 많이 들어보셔서 뭐 충분히 아시는 곡일 것 같은데 그래도 혹시나 제 방송을 들어주신 분들 중에 잘 처음 접하신 분들은 꼭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곡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밴드는 라디오 헤드입니다. 예, 제가 그 라꼰대 특집에서 라디오 헤드를 한번 많이 언급을 한번 하였죠. 네. 저희 청취자분 중에 라디오 헤드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저는 사실 라디오 헤드 곡들을 많이 알지는 못해서 이렇게 뭔가 적극적으로 추천하기가 쉽지 않아요. 저는 이제 일부 유명하다는 앨범의 곡들만 들어봤어서 뭐 그래도 제가 들었던 라디오 헤드의 모든 곡을 통틀어서 만약에 딱 한 곡만 골라봐라 라고 하신다면 저는 OK 컴퓨터 앨범에 있는 No Surprises 라는 곡을 고르고 싶습니다. 뭐랄까요, 이 권태와 무료함, 지루함, 지겨움 뭐 이런 것들을 음악으로 만약에 만든다면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 싶어요. 제목도 No Surprises, 아무 놀랄 일 없는 이란 뜻이잖아요, 그죠? 아무 놀랄 일 없는 삶. 이게 어떤 사람한테는 그것이 되게 안정감과 평화를 의미하기도 할 테고 어떤 이에게는 되게 지독한 무료함과 실증, 삶의 재미를 잃어버린, 삶의 길을 잃어버린 그런 캄캄한 상태를 의미하기도 할 것 같아요. 되게 다양하게 받아들여질 것 같은데 이 노래는 인트로 부분부터 이미 끝장납니다. 인트로부터 이미 아주 어마어마한 어떻게 참 이런 멜로디를 썼는지 첫 멜로디부터 빠져드십니다. 이런 멜로디가 계속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제 톰 요코 형님의 아주 삶의 모든 의미를 다 잃어버린 아주 희발이 없는 네. For 뭐 이렇게 불러요. 막 입에 힘이 풀려가지고 막 입에 네, 그래서 아, 이 노래가 제게는 아주 멜랑콜리하고 우울한 그런 느낌을 주는 곡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 왠지 모르게 이 노래 참 좋아요. 예. 이게 좀 되게 거창하게 좀 얘기를 하면 저는 이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특히나 최근에 이제 우리 모두 이제 SNS에서 내 삶이 얼마나 행복한지 내 인생이 당신과 비교했을 때 얼마나 더 이렇게 나은지 보이고 싶어서 이게 되게 안달이 난 그런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근데 우리 모두는 사실은 알고 있죠. 왜냐면 우리 모두에게는 이 노래 제목의 No Surprises처럼 이런 아무 일도 없고 무료하고 심심한 외로운 또 우울한 이런 시간들이 있다는 거를 사실 모두가 아닌 척하지만 우린 모두 다 알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그런 점이 이 노래가 좋은 점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뭐 제가 되게 의미를 많이 부여한 걸 수도 있지만 이런 느낌을 주는 음악이 이런 음악들이 주는 어떤 안도감이랄까 편안함이랄까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노래를 되게 좋아하고 라디오헤드 모든 곡들 중에서 한 곡만 고르라면 이 노래인 것 같아요. 제게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곡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블러의 Song 2라는 곡입니다. 사실 이 곡은 제가 엄청 즐겨 듣는 곡은 아닌데요. 근데 어떤 한 가지 좀 썰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대학 때 그 밴드 동아리를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요즘은 잘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그 이 송투 블러의 송투 노래라고 하면 이게 밴드 연습곡 중에 빠질 수 없는 그런 곡이었습니다. 특히 이제 갓 밴드의 악기들을 연주하는 초심자들에게는 정말 빠질 수 없는 연습곡이고 그래서 정확히 말씀드리면 락 밴드 동아리의 준비 기수라고 하죠. 즉 이제 갓 들어온 1학년들이 연주하는 대표적인 곡입니다. 왜냐면 이게 연주하기가 되게 좀 쉬운 곡이면서 또 되게 신나는 곡이라서 이 공연에 올리기도 되게 좋고 그런 곡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안 들어봤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이 노래를 찾아서 들어보시면 어디선가 한 번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광고에도 많이 나오고 예능이나 이런 데서 이제 BGM으로도 많이 나왔을 텐데 그래서 이제 특히나 인상적인 부분이 인트로에 이제 기타 사운드가 짱짱자가장장 짱짱장장 장장자가장장 자가장장장장 우후 장자가장장 장장장장 우후 장자가장장 자가장장장장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하고도 웃기네요. 네, 그렇게 이제 또 우후 하고 소리치는 약간 그런 매력이 있는 또 그런 곡이죠. 이게 라디오헤드의 크립이라는 곡이 있어요. 그 크립이라는 곡과 함께 이제 대표적인 이 1학년 준비 기수들이 하는 연습곡입니다.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네요. 제가 꽤 옛날 대학 시절 꽤 옛날이라 요 최근의 분위기는 어떤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그리고 조금 하나 추가하자면 이 라디오헤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크립이란 노래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제 드럼 치는 친구들이 조금 어려워하는 드러머들이 어려워하는 조금 이제 챌린지 할 만한 도전할 만한 그런 곡이거든요. 이게 왜냐면
드럼에 이제 킥 드럼이라고 하죠. 이제 베이스 드럼. 이제 아래 발 쪽에 있는 이제 큰 통에 이제 베이스 드럼이 있는데 그 드럼의 리듬이 이제 라디오헤드 크립이 단 다단단 단 다단단 이런 리듬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다단단 다단단 이 부분이 이제 엇박으로 짧게 탁 치고 들어가는 부분이에요. 단 다단단 하나 둘 셋 넷 원 다단 원 투 다단단 원 투 다단단 원단 다단단 이렇게 되거든요. 2에서 3 들어가기고 전에 엇박이 탁 들어간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정박에는 엇박이 들어가기 때문에 타이밍 맞추기도 어렵고, 그 다음에 이제 엇박 다음에 바로 또 정박 부분에 또 베이스 드럼 이제 발로 킥을 탁 눌러줘야 되는데 그 간격을 일정하게 맞추는 것도 쉽지 않고, 그리고 이제 킥을 찰 때 또 그 힘을 기르는 것도 다 처음에 쉽지 않기 때문에 이 곡이 되게 이제 갓 드러머가 된 이제 그분들의 연습곡으로 굉장히 많이 쓰이는 곡이다. 예. 그리고 기타 같은 경우에는 많이 어렵진 않은데, 기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음 이제 아르페지오 한음 음을 뜯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좀 어렵고, 그리고 이제 후반부에 아주 냅다 후려갈기는 이제 우와 하고 우라라라 짜라라 하고 이제 후려갈기는 부분이 있어요. 32비트라고 64비트로 봐야 되나? 아무튼 냅다 코드로 후려갈기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좀 빡세죠. 기타는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연습할 수 있는 그런 곡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크립과 함께 대표적인 연습곡이 바로 이제 블러의 송투다. 블러는 실제로 영국에서 되게 유명한 밴드고 제가 즐겨 듣지 않을 뿐. 그리고 막 이제 한국에서도 막 콘서트 와라 막 이렇게 팬들이 막 있는 그런 팀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팀으로 넘어가자면 네 번째 팀은 바로 여러분들이 또 좋아하시는 분이 많으실 것 같은데 바로 오아시스입니다. 오아시스. 오아시스 아주 유명한 곡들 많죠. 그 중에서 제가 고른 곡은 원더월입니다. 원더월. 제가 예전에 그 락군데 페스티벌 편에서 언급을 한번 했죠. 오아시스는 제가 좋아하는 팀입니다. 그리고 형제 밴드이자 리암과 노엘 갤러거, 리암과 노엘의 그 형제의 밴드이자 또 아주 골 때리는 밴드기도 하고 이슈메이커, 트러블 메이커 밴드이면서 현재는 이제 해체 상태이기도 하고요. 최근에 뭔가 뭐 재결합을 원하는 그런 노엘 형이 노엘인데 동생이 리암이고, 형이 약간 그런 재결합을 좀 원하는 듯한 이런 제스처를 좀 이렇게 취하는 것 같은데 뭐 잘 모르겠네요. 노엘 아저씨는 뭐 최근에도 한국 와가지고 이제 콘서트 하시고 돈 좀 이렇게 땡겨 가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오아시스 곡은 뭐 당연히 아주 유명한 Don't Look Back in Anger, 그리고 Live Forever, Wonderwall, Champagne Supernova, Champagne Supernova, Little by Little. 이거 영국 발음으로 해주세요. Little by Little. 예, 제가 아주 또 있어 보이는 척하는 거 되게 좋아해가지고 내가 영국 발음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아시죠? 여러분 그 감성 아시죠? 또 미국 영어 말고 막 영국 영어가 끝내주지 막 약간 이런. 제가 한참 영어 배울 때 그게 영국식의 그런 발음 느낌이 보고 이제 영국 사람들도 그렇고 약간 그거를 이제 퍼시라고 한대요. 퍼시, 약간 있는 척하는 약간 그런 느낌이. 그래서 little by little 하고 이제 don't go away, don't go away. 자꾸 듣다 보면 don't go away라 들리는데 don't go away. 그리고 그런 곡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좋아하는 곡들은 이 정도인 것 같고, 그 중에서도 특히 이 원더월을 좋아하죠. 진짜 이 곡은 이 어쿠스틱 기타 사운드,
그리고 이제 이 특유의 기타 코드의 진행이 정말 매력적인 곡입니다. 잠깐 음악을 찾아서 들어보고 싶은데 이게 또 들으면서 하면 또 감성이 좀 살아나니까. 야, 인트로 부분 좋네. 이 음악을 여러분과 같이 들을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이걸 같이 틀을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저작권 이슈 때문에 저는 지금 헤드폰으로 들으면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Today is gonna be a 가사 잘 모르. Today is gonna be the way I can let a little bit to you. By when I wanna love it, I want a little more too. I don't believe that anybody is the way I do about you now. 짱자자까 짱짱자자까 짱짱자자까 자자자까. 그리고 이제 첼로 사운드가 싹 나오죠. 첼로 사운드 끝내줍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뭐 기타 코드도 그렇고 어쿠스틱 기타 사운드 어쿠스틱 기타의 그 느낌도 너무 좋은데 이제 리암 갤러거의 이 인트로 이 노래 딱 들어가면서 이 리암의 목소리가 이게 정말 그 영어 단어 표현으로 시크하다는 SCHIC, sick. 그 시크가 아니라 시크라나요? 이 시크한 거를 소리로 만들면 이런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리암 목소리는 진짜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진짜. 제가 그 원더월 가사를 이번에 처음 찾아봤는데요. 가사도 모르고 그냥 듣습니다. 네, 좋은 멜로디가 좋으면 어떡해. 그래서 제가 찾아봤는데 원더월이라는 영화가 있대요. 68년도에 나온 영화인데 이 영화의 내용이 대충 이제 어떤 거냐면 이제 벽 사이에 그 벽에 는 구멍을 통해서 이제 어떤 은둔형 외톨이가 남자가 이제 여자를 바라보게 되고 사랑에 빠지고 그 사람을 구원자라고 생각하게 되는 이제 그런 내용이래요. 지금 생각하면 좀 크리피한데 이게 68년도 영화니까 뭐 시대적으로 좀 이해를 해주자고요. 아무튼 그래서 이 원더월이라는 의미가 현실의 늪에서 나를 구원해줄 구원자, 희망 뭐 이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노엘 갤러거가 이 곡을 작곡한 거는 형 노엘이 작곡을 했어요. 여자친구랑 사귈 때 쓴 노래다 뭐 이런 썰도 있다고 합니다. 아무튼 뭐 이런 제목의 의미라든지 이런 걸 떠나서 아주 강력한 그 코드 진행 그리고 리암의 아주 시크한 그 목소리와 그리고 이제 비가 내리는 날씨 이런 것들과 너무나 잘 어울리는 이 분위기 이런 게 진짜 좋은 것 같고 정말 영국스러운 음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노래가 정말 영국스러운 음악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원더월에 대해서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싶은 어떤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요. 이것도 이제 제가 이제 호주에 워킹 홀리데이를 갔을 때 일입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호주의 브리즈번에서 워킹을 하였는데요. 제가 이제 시드니, 멜버른 같은 곳엔 이제 한국인들이 너무 많다 이런 얘기를 가기 전부터 들었어서 최대한 한국인을 안 만나야지 이제 짧은 6개월 기간 동안 영어 실력을 늘릴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이 브리즈번이라는 나라를 선택을 브리즈번이라는 도시를 선택을 했거든요. 그래도 브리즈번에도 한국인들 많았던 것 같아요.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적을 뿐이지. 아무튼 그래서 뭐 이러저러 이제 알바를 하면서 이제 영어 학원도 다니고 공부를 하면서 지내다가 이제 아마 쉬는 날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 방송을 준비하면서 제가 그 구글 지도에 들어가서 오랜만에 이제 제가 지냈던 그 브리즈번의 이제 지역을 제가 이제 기억을 더듬더듬 이제 찾아가면서 이제 찾아봤는데
이제 제가 살던 동네가 브리즈번의 캐린데일이라는 곳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 기억에는 그 캐린데일 도서관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일을 쉬는 날 이제 뭐 딱히 할 것도 없고 뭐 호주에 친구들이 있나요? 뭐 친구들도 없고 그래서 이제 도서관에 이제 컴퓨터를 하러 갔습니다. 예. 근데 이제 거기는 이제 인터넷이 되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2008년의 일이라는 거를 좀 감안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을 하러 도서관을 갔다? 이게 뭔 소리야? 나이 어리신 분들은 그렇게 느끼실 텐데 뭐 이게 제 기억에 지금처럼 뭐 와이파이 뭐 이런 거 되는 시대가 아닙니다.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핸드폰도 스마트폰이 아니고 그 일반 피처폰이라고 하죠. 문자 보내고 전화 되고 막 이런. 그래서 그때도 저 이제 호주 들어가면서 작은 아주 값싼 피처폰을 하나 사서 유료 유심을 넣어서 막 쓰던 시절이거든요. 그래서 그 돈 액수가 있어요. 그만큼 이제 한 달에 막 쓰고 막 이랬는데 그래서 요즘에 참 시대 좋아졌죠. 여행 가면 그냥 거기서 그냥 뭐 와이파이나 뭐 일반 이제 잡히는 유심 심어가지고 뭐 쓴 만큼 내면 되고. 예. 그리고 이제 그 뭐죠? 외국 갈 때 그 로밍 신청하면 그냥 뭐 그렇게 쓰기도 하고 그죠? 참 편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도서관에 이제 공용 컴퓨터로 이제 음악을 듣기 위해서 갔는데 제 생각엔 아마 유튜브로 음악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때도 유튜브 맞을 거예요. 음악을 제가 뭐 어디서 들었겠어요, 그죠? 유튜브는 있었던 시절이에요. 예, 예. 유튜브라는 것도 그때 이게 처음 접하고 막 이런 시절이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저는 이제 음악 듣는 게 저의 큰 즐거움이고 낙이기 때문에 또 힐링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쉬는 날에 음악을 듣고 싶어 도서관에 간 거죠. 그날따라 오아시스의 원더월이 너무 듣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뭐 딱히 비가 오는 그런 우울한 날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아주 화창한 날로 기억하는데 그래서 도서관 이제 들어가서 1층 중앙쯤에 이렇게 공용 컴퓨터 이렇게 위치에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앉아서 제가 이제 가져온 이제 유선 이어폰을 그때 뭐 블루투스 이어폰이라는 것도 없었어요. 이 유선 이어폰을 꺼내서 제 컴퓨터 이어폰 단자 딱 이제 꽂고 이제 유튜브 들어가서 오아시스 원더월을 검색해서 딱 틀었죠. 그래서 좋다 이러면서 들으면서 인터넷 서핑을 막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웬일인지 그날따라 막 곡이 너무 막 이렇게 빵빵하고 마치 이제 에코가 들어간 거 마냥 너무 듣기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근데 뭐 이제 그 도서관이니까 뭐 흥얼흥얼 너무 신나서 흥얼거리고 싶은데 그걸 떠들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발을 이렇게 몰래 살짝 굴리면서 이제 인터넷 서칭하면서 즐겁게 뭐 이래서 노래를 막 듣고 있었어요. 근데 그러고 있는데 이 도서관을 다니면서 자주 뵀지만 한 번도 대화를 나눈 적 없는 그 사서분이 저쪽으로 이렇게 걸어오시더라고요. 제 쪽으로. 그러더니 이제 제 앞으로 딱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본인 손으로 이제 귀를 가리치는 겁니다. 전 놀라가지고 오잉? 하는 표정으로 이렇게 이어폰을 딱 뺐는데요. 세상에나 제가 이어폰을 그 컴퓨터 단자에 제대로 꽉 꽂지를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상태냐면 아까 반쯤 꼽았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어폰에서도 뭔가 소리가 좀 나오고 그리고 그 PC 컴퓨터 자체에 스피커가 있는데 그 스피커로도 그 노래가 나오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컴퓨터 자체 스피커에 나오는 그 오아시스의 원더월이 도서관 안에 이제 쩌렁쩌렁 그 조용한 도서관에 쩌렁쩌렁 이제 울리고 있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나 진짜 지금도 생각하면 진짜 얼굴이 빨개지는데 정말 얼굴이 정말 터질 것처럼 막 시뻘개져가지고 제가 아마 연신 죄송하다고 막 쏘리 했을 걸. 근데 생각해보면 그때 진짜 주위에 있던 그 호주 분들 너무 다 착하신 거 아닌가요? 다들 근처에 계신 분들 아무도 저한테 말을 하지 않았어. 다들 그냥 참으신 건지 아니면 저 녀석 멀리서 온 동양인 같은데 노래가 정말 듣고 싶었나 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한 건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저 노래도 틀자마자 사서분이 오신 게 아니라 꽤나 듣다가 이제 오셨거든요. 꽤 시간이 지난 상태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진짜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저 형이 정말 잊을 수 없는 에피소드인데, 근데 또 생각해보면 호주 분들도 음악이 좋아서 아마 가만히 냅뒀던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아무튼 뭔가 이렇게 되게 정숙해야 할 도서관 공간에서 음악을 크게 틀었다는 게, 그게 뭔가 의도치 않게 일탈을 좀 한 것 같아서, 또 한편으로는 약간 묘하게 그 짜릿한 그런 기분이 좀 들기도 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썰이 있는, 그런 추억이 있는 곡이 오아시스의 원더월이라는 곡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다섯 번째 밴드는 The Verve라는 팀의 Bittersweet Symphony라는 곡입니다. 영국식 발음으로는 Bittersweet Symphony겠죠? 뭐가 다르냐고요? 비터가 다릅니다. 비터스윗, 씁쓸하고 달콤한 심포니, 심포니 교향악 맞죠? 심포니라는 곡인데, 이 노래는 뮤직비디오가 아주 인상적이죠. 그러니까 주인공으로 이제 나오는 그 보컬 분이 뭐 주위 사람 시선 신경 안 쓰고 아예 냅다 길에서 직선으로 쭉 계속 걷거든요. 그래서 누가 앞에 있든 어깨에 부딪히든 부딪혀서 옆 그 사람이 넘어지는 신경 쓰지 않고 그 소위 속된 편으로 쌩까다 그러죠. 무시하고 멈추지 않고 계속 걷거든요. 그래서 그 무비도 되게 인상적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더 버브 비터스윗 심포니 같은 경우에는 음악도 되게 웅장하죠. 정말 이 심포니라는 이 제목에 걸맞게 노래가 되게 웅장합니다. 인트로부터 이거 밴드 음악이라고는 안 느껴지게 초반에 이제 그 현악기 소리부터 싹 나오거든요. 뭐 바이올린, 첼로 막 그런 이제 사운드가 싹 나면서 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 이런 멜로디로 이렇게 싹 서서히 이제 페이드인으로 소리가 점점 커지거든요. 지금 듣고 오는데 참 좋네요. 인트로 사운드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참 이 영국이라는 나라가 어쩜 이렇게 멜로디를 잘 쓰는지, 뭔가 이렇게 한국도 그렇고 이렇게 뭔가 특유의 이렇게 뭔가 이렇게 약간 서글픈 서정적인 이런 정서를 갖고 있는 문화권의 음악들이 멜로디가 참 좋은 것 같아요. 저의 편견일 수도 있지만 저는 좀 그렇게 느끼는 편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보컬도 이 특유의 참 되게 이 시크한 듯 무심한 듯 뱉는 이 영국식 발음이 참 매력적입니다. 아무튼 네. 그래서 뮤직비디오가 한번 찾아보세요. 유튜브에 뮤직비디오 안 보신 분들은 되게 특이하고, 이게 되게 아까 말씀드린 어떤 저희 도서관 일탈처럼 의도한 건 아니지만 뭔가 되게 그 일탈 묘한 쾌감 같은 느낌이 있어요. 물론 이제 보다 보면 뭐야 저 싸가지 없는, 그냥 지갈 길만 가고 옆에 누가 부딪히는 신경도 안 쓰는데 저런. 그래서 보면 막 부딪힐 때 막 그 아마 이제 섭외한 배우들이겠죠? 뒤돌아보면서 막 욕을 하기도 하고 막 그런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화를 내기도 하고. 근데 아예 뭐 보지도 않고 무시하고 자기 갈 길을 가요, 보컬이. 이게 뭔가 참 묘하게 사회적인 규율과 억압들을 벗어나서 이게 자유를 느끼게 해주는. 물론 이런 거는 뭐 책임지지 않고 뭐 이런 거기 때문에 이걸 자유라고 보기엔 좀 어려울 수 있지만, 뭐랄까요, 되게 좀 사회적인 규율 같은 건 아예 무시하고 뭔가 그냥 뭔가 되게 쾌락과 본인의 그냥 욕구에만 집중하는 뭐 그런 것들이 약간 묘하게 마치 길티 플레저처럼 묘하게 주는 그런 쾌감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뭔가 예술이 주는 어떤 그런
줄 수 있는 그런 감상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이게 해석이 뭘까 하고 좀 찾아보니까 되게 다양한 해석들이 있더라고요. 이제 뭔가 이렇게 개인화된 사회의 모습 같은 걸 보여주기도 하고, 뭔가 부딪히거나 이렇게 어떤 행동이 딱 두 사람 간에 뭔가 딱 생겼을 때는 어떤 죄송하다든지 사과를 한다든지 어떤 그런 커뮤니케이션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런 걸 전혀 하지 않는 뭐 이런 모습들이 이 현대의 되게 개인화된 어떤 인간 사회의 모습들을 보여준다. 서로 연결되지 않고 교감하지 않는 모습으로 해석이 되기도 하고, 그런 해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보니까 확실히 좀 의미를 알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이 곡은 뭔가 팝송과 밴드 음악이라고 보기에는 스트링 사운드 이런 것들이 너무 화려하고 너무 웅장한 느낌을 줘서 뭔가 좀 되게 색다른 맛의 밴드 사운드, 색다른 맛의 팝의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노래도 꼭 한번 이 특별한 개성을 한번 느껴보시라는 의미로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추천 밴드는 제가 아주 좋아하는 트래비스라는 밴드입니다. 트래비스의 음악도 한번 들으면서 여러분들과 얘기를 한번 나눠볼까요? 먼저 처음 추천드리고 싶은 곡은 트래비스의 드리프트우드라는 겁니다. 드리프트우드. 드리프트우드 뜻이 유목이라는 뜻이에요. 유목. 우리 유목민 할 때 그 유목 같은데 그게 아니구나. 유목민 할 때 그 유목이 아니고요. 물 위에 떠서 흐르는 나무란 뜻이래요. 유목. 흐를 유구나. 유목. 드리프트우드. 그렇구나. 이 드리프트우드라는 곡인데 저는 이 곡을 제가 좋아하는 이유는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영국에 한번 갔어요. 그래서 이제 영국 런던에 갔고 온 김에 이제 스코틀랜드도 갔거든요. 스코틀랜드 이제 에딘버러에 갔는데요. 그 전부터 이제 트래비스는 좋아했고 그랬는데 이 트래비스가 스코틀랜드 밴드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글래스고 출신의 멤버들이고, 그래서 이제 그때 스코틀랜드를 갔는데 그래서 그때 스코틀랜드를 보고 풍경을 보고 그 짧지만 그 스코틀랜드 특유의 그 느낌과 이런 것들이 제가 즐겨 듣던 트래비스의 곡들과 뭔가 그 순간 이렇게 하나로 결합이 탁 됐던 것 같아요. 그전에는 음악을 들으면서 마냥 상상만 했다면, 그래서 저는 이제 트래비스 노래 중에 특히나 이 드리프트우드라는 음악을 들으면 그때 스코틀랜드 에딘버러에 갔던 그 기억이 막 떠올라요. 그 길거리 풍경과 에딘버러 성과 뭐 그 길 지나가다 옆에 있는 뭐 엽서 그 기념품 파는 가게들과 언덕길을 이렇게 올라가는 길에 있던 가게에서 샀던 캐시미어 목도리와 그리고 스코틀랜드 그 컵과 그리고 그 스마일 얼굴 그려진 그 애니메이션이 있어요. 아시는 분 아시겠네요. 미스 리를 선샤인인가? 그 동글동글한 캐릭터마다 이름이 붙어있는 그 캐릭터가 있거든요. 미스, 미스터 이런 시리즈의 그
캐릭터들이 있는데 거기서 제가 리틀 미스 선샤인인가 그 캐릭터 산 컵이 있는데 그 컵이 아직까지 있어요. 지금 여기 이 집에 이사 온 이 집에까지. 야, 그러고 보니까 이 컵 진짜 몇 년이 된 거야? 와, 거의 10년 넘었네요. 예. 스코틀랜드에서 온 친구가 그 수비니어 샵에서 싼 값에 샀던 이 컵이 아직까지 한국에 저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노래 들으면 스코틀랜드가 생각나요. 그리고 이게 뭐라고 해야 될까? 브리팝이라고 볼 수 있지만 굳이 따지자면 트래비스는 스코틀랜드의 색깔이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예. 스코틀랜드의 색깔이 있어서 들으면 굉장히 미묘한데 뭐 이게 제가 이제 스코틀랜드 밴드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느끼는 걸 수도 있겠지만 뭔가 영국적인 느낌보다는 확실히 그 스코틀랜드 풍경에 더 어울리는 음악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트래비스는 되게 이 밴드는 그 벤조라는 악기가 있는데 그 벤조라는 악기 특유의 이게 사운드가 있어요. 그 벤조라는 악기를 되게 많이 활용하거든요. 그래서 이 벤조 사운드가 이 벤조 기타의 이 사운드가 이게 참 매력적인 것 같아요. 이게 그 트래비스와 어떤 스코틀랜드 특유의 어떤 느낌을 표현해 준다고 할까요? 그래서 더 그렇게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스코틀랜드에 한 번도 안 가봤지만 스코틀랜드의 느낌을 느끼고 싶어 하신다면 첫 곡은 트래비스의 드리프트 우드로 한번 시작해 보시면 어떨지. 그리고 두 번째 곡은 Why Does It Always Rain on Me 라는 곡입니다. 왜 나한테만 비가 내리지? 이런 제목의 곡인데 내가 어렸을 때 그때 거짓말을 해서 그런가? 왜 나한테만 비가 오는 것만 같지? 왜 비가 나를 따라다니는 것만 같지? 이런 가사의 음악인데 뭔가 비가 왜 나한테만 내리지? 노래 제목조차 뭔가 되게 좀 그 특유의 어떤 약간 좀 슬픈 그런 감성이 좀 느껴지죠? 느껴지고 제가 참 아쉬운 게 트래비스가 이제 꽤 시간이 지나긴 했는데 예전에 한국 내한으로 왔어요. 2009년에도 오고 2010몇 년인가도 한번 왔을 거예요. 오고 그 다음에 뭐 페스티벌에도 왔는데 그때 한 번도 못 간 게 너무 아쉬워요. 제가 이렇게 좋아하는데도 왜 안 갔을까? 지금 시간이 지나니까 좀 후회하게 되고 지금은 보니까 거의 영국 내에서만 콘서트하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보면 막 제가 얼핏 듣기로는 한국에서 그때 페스티벌인가 뭐 하실 때 실제로 이제 비가 내려가지고 이 노래를 불렀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너무 부러워요. 그때 팬들 다 떼창하면서 Why does it always rain on me? 하면서 왜 내 머리 위에만 비가 내리는 거야? 하면서 같이 그 떼창하고 불렀던 그거를 막 상상해보면 정말 너무 부러워요. 너무 부럽고 얼마나 다들 행복했을까. 때마침 그 노래를 때마침이 아니라 비가 오니까 불렀을 수도 있고 근데 워낙 뭐 트래비스의 대표적인 곡 중에 하나라 비가 안 와도 불렀겠지만 딱 그 타이밍에 비가 참 내린 게 정말 공연을 보거나 이럴 때 그런 우연을 맞이해야 하는 순간이 되게 흔한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정말 부러웠던 그렇습니다. 이 노래도 한번 들어보세요.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소개 이제 마지막 곡입니다. 트래비스 곡 중에 Turn이라는 곡이거든요. 우리가 뭐 턴한다, 유턴할 때 그 Turn, T-U-R-N, Turn이란 곡인데 트래비스 노래 중에서 어떤 곡을 제일 좋아하냐라고 저한테 묻는다면 저는 단연코 이 Turn이라는 노래입니다. 이 노래 역시 트래비스의 대표적인 곡들 중에 하나고 이건 다른 이유보다는 콜드플레이처럼 제가 이제 호주에 있을 때 정말 힘들고 외로울 때
힘이 되어 주었던 노래였어요. 예. 이 노래도 특히 이제 뮤직비디오가 되게 인상적이거든요. 그래서 뭐 보시면 이제 뭐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뭐 밴드 팀원끼리 내기를 합니다. 팔굽혀펴기 아니라 이제 팔굽혀펴기 자세로 이렇게 딱 그 우리 이제 플랭크 자세라고 하죠. 엎드린 자세. 엎드린 자세로 팔을 굽히기 전에 이렇게 탁 뻗은 그 엎드린 자세로 뭐 언제까지 버티느냐 이런 내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밴드의 보컬이 이제 그걸 하거든요. 아까 생각해보니까 더 버브의 보컬도 혼자 나와서 기류에 막 일직선을 걷는 것처럼 역시 그 메인 그 보컬 프론트맨이 뮤직비디오 연기도 하고 주인공도 하고 쉽지 않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그 뮤직비디오에 보면 저는 이제 뮤직비디오 이 대체 의미가 뭐야 하고 많이 찾아봤거든요. 근데 이제 해석을 보니까 이제 이 뮤직비디오 인트로 부분에 막 멤버들끼리 막 대화를 해요. 근데 이게 잘 들어보면 이분들이 스코틀랜드 사람이니까 영어를 쓸 거 아니에요. 근데 스코틀랜드의 억양은 정말 못 알아듣겠어요. 그래서 뭐 보면 뭐 맞지 뭐 또 맞지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뭔 소리야? 근데 그게 CHI라고 그걸 치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게 이제 동양의 우리 기 알죠? 기운 할 때 무슨 뭐 사람이 기운 저 사람은 기가 센 것 같아 할 때 그 기 그 동양의 어떤 눈에 보이지 않는 에너지 기 그걸 영어로 이제 CHI 기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어떤 그 동양적인 그 기에 대한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아마 보컬이 사람한테는 기가 있고 뭐 그 기 때문에 뭐 나는 뭐 이 엎드려 뻗쳐 있는 이 자세로 뭐 아주 오랜 시간 버틸 수 있어 뭐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네가 얼마나 버티느냐 뭐 이런 걸 이제 내기를 하죠. 뭐 얼마 걸래 이러면서 하거든요. 그런 거를 막 그 스코틀랜드 그 특유의 그 발음으로 막 하는데 저는 또 트래비스에 빠였기 때문에 보면서 스코틀랜드 발음 너무 멋있다. 뭔지 못 알아듣겠어. 하지만 너무 멋있어. 막 이러면서 스코틀랜드 발음으로 영어를 공부하고 싶다. 막 이런 생각을 했던 지나가 보니까 정말 쓸데없는 생각이었지만 아무튼 뭐 그런 생각도 했던 그런 뮤직비디오인데 아무튼 보시면 그죠. 제가 잘못 얘기를 했네. 엎드려 뻗쳤는데 이제 팔굽혀펴기를 합니다. 계속 팔굽혀펴기를 하면서 계속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팔굽혀펴기를 하고 이제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참 이거 말로 표현을 못하겠네.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뭔가 그거를 힘든 거를 막 버텨가면서 그걸 하는 게 조금은 이제 바보 같아 보이긴 하지만 뭔가 그 호주 생활하면서 되게 막 힘들고 지치고 그리고 이제 6개월 왔기 때문에 열심히 또 공부해야 해서 돌아가야 되겠다는 그런 스스로의 압박감도 있고 막 그런 것들이 막 혼재되어 있을 때 영상에서 막 그렇게 땀을 뻘뻘 흘리면서 애쓰고 하는 그런 모습이 약간 저의 모습을 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보면서 뭔가 모르게 되게 위안과 위로가 되셨던 그런 뮤직비디오였어요. 그리고 그런 음악이었고 그리고 이제 그 화면에 나오는 색감이라든지 막 그런 것들이 그 예전에 유명한 그 음악 전문 방송인 MTV라고 있어요. 그 MTV 감성이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그 하루 종일 이제 외국의 막 그런 뭐 외국 음악들, 팝 음악들, 막 밴드 음악들 이런 뮤직비디오 틀어주고 이런 이제 채널이 있었는데 아주 옛날 얘기입니다. 그런 감성의 뮤직비디오예요. 그래서 보면 아실 거예요. 색감도 요즘에 참 보기 힘든 아주 그 특유의 알록달록한 그 색감과 함께 지금 보면 너무 레트로하고 오히려 지금 세대 분들이 보시면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 그런 뮤직비디오입니다. 그래서 한번 꼭 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저는 다른 곡들은 그렇게 많이 안 듣는데 트래비스는 정말 가끔 힘들 때 이 노래가 생각이 나서 찾아서 들어요.
그래서 문득 힘들 때마다 생각이 나고 그렇습니다. 트래비스 콘서트를 한번 정말 가고 싶네요. 그들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고 저도 이제 나이를 먹어가고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국에 이제 올 일이 거의 없으실 것 같아서 제가 영국이나 스코틀랜드, 에딘버러는 갔으니까 이번엔 글래스고로 직접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예, 예 아무튼 오늘 이 브리티시 팝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저의 추억도 한번 훑어보고 여러분들에게 저의 얘기도 좀 들려드렸고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봤습니다. 나이를 드니까 추억을 파먹고 사는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가 추천해드렸던 노래가 안 들어보셨던 곡들이라면 꼭 한번 찾아서 들어보시고 또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감정들 혹은 또 여러분만의 감성을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럼 끝인사 하겠습니다. 2024년 2월 21일 에피소드 33번째 음악 플레이리스트 채우기 4편 영국 브리티시 팝 밴드 편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